안녕하세요. 다나사이카 박재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추상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요. 너무 광범위한 토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발이식 수술을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은 뭐고, 또 그런 실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실패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째, 제일 먼저 과연 모발이식 실패란 뭔가요? 실패라는 거는 참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떤 점수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이식 부위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이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원인은 밀도 부족, 생착률 저하, 아니면 모발 방향이 어색하게 났다거나 기존 모와 어울리지를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원인은 딱히 한두 가지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나눠서 보면, 첫째는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 채취 과정에서 모낭 손상이 너무 많았다든지, 모낭이 말라서 생착하지 못하는 어떤 건조되는 시간이나 이런 게 많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모낭을 채취한 두피 조직을 모낭 단위로 분리를 할 때, 다듬을 때 모낭 분리상의 어떤 미숙함이나 어떤 케어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 세 번째는 이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래서 이식하는 과정에서 슬릿을 대고 집어넣을 때 포셉이 됐건 DNI가 됐건 식모기 방식이 됐건 어떤 이식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후두부 상태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실패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이식 부위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실패 원인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피부나 모발의 특성상 어려운 케이스도 있거든요. 모발의 방향이나 각도가 특이하다든지, 흉터가 굉장히 심하게 남는 피부 특성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모발의 방향이나 각도상 이렇게 심어지는 각도가 돌아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발이식 수술 분야에 종사해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연구도 많이 해보고 수술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라는 거하고 항상 맞진 않거든요. 하지만 수술 전에 조금 보이는 경우들은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리터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거나 하려고 하지만, 또 예측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예측대로 되면 누구나 수술의 신이 되잖아요.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또 하나는 수술 후에 관리 문제도 있을 겁니다. 모발이식 수술은 수술 후의 관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때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주의하고 스트레스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발을 힘들게 심어놓고 한 몇 달간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수술 후 관리 요소에 들어갈 거고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진짜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 거를 이제 X 팩터라고 해서 잘 모르는 요소들도 있다라고 해요. 환자분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 의사나 의료진의 원인일 수도 있고, 모르는 원인일 수도 있고, 관리상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이 하는 수술이고, 이거는 고형물을 그냥 쑥 집어넣고 그냥 봉합하면 끝나는 이런 수술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체 조직 수술, 생체 조직을 채취해서 생체 부위에 이식해서 생착을 시키는 상당히 다이나믹한 수많은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서
결과의 편차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해도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환자분이 만족하시는데 제가 불만족스럽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환자분도 저도 다 아쉽고 실망하는 결과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런 실패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이런 실패 예방법 생각해 볼게요. 실패를 예방하려면 첫째는 병원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잘 선택하려면 병원의 역사, 얼마나 이 분야에서 오래되었고 전문성이 있고 인정받는 병원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기왕이면 많은 후기나 이런 걸로 알려진 병원, 유명한 병원 그런 것도 좋고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유명세가 있는 것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이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 병원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 병원들은 더더군다나 어떤 그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병원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엄격하게 퀄리티 컨트롤을 합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에서. 또 서로가 제가 A라는 간호사를 보고 A는 B를 보고 B는 C를 보고 C는 다시 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해서 계속 서로의 문제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패를 정말로 예방하려면 출장 시술을 해준다는 병원, 진짜 피해야 될 1순위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결과를 꾸준하게 보장받으려면 기왕이면 의사가 책임지고 직접 수술을 해주는 병원, 간호사가 수술한다든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의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술한다든지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술의 일부분을 하는 병원, 이런 데들은 좀 피한다면 조금 더 실패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내 지인이 직접 수술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것만큼 사실 확실한 건 없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고요. 내 지인 중에 없다면 뭐 인터넷 같은 데 수술 후기를 본다든지 그 병원의 수술 결과 동영상을 찾아보고 논문을 얼마나 냈는지, 연구 업적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병원에 상담을 가시게 되면 본인의 궁금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구축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잘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서로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이러한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AS가 가능한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AS를 보장해주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패 확률이 적은 것이 좋은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결과가 아주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솔직히 되지만, 저희 병원에도 당연히 가끔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한 AS를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도록 드릴 수 있도록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병원의 모든 스태프들,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잘 하신다면 실패를 예방할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타날다 하더라도 AS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상하지 않은데 내가 딱 그 케이스에 걸렸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 말씀드렸고요. 내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저는 인터넷에서 어떤 모르는 일반인들의 평가보다는 그 상태를 제일 정확하게 과정과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담당 의사와 정확한 상태 평가와 상담, 면담이 일단은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이 어땠으며 수술 방법은 어땠고 현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해보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향후 보완책이 있는가, 어떠한 옵션이 있고 어떠한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거를 보완할 수 있겠는가를 허심탄회하게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절개, 비절개, 무삭발 비절개, 투피 문신 등등 다양한 옵션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대부분 어떤 AS 보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시술 후에 한 1년째 정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년간은 좀 마음 편히 기다리시고 그 병원에 내원하셔서 항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 선생님을 믿고 다시 가셔서 진솔한 대화를 해보신다고 하면 의사 환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를 잘 하시면 보다 더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실패를 잘 극복하시면 조금의 어떤 보완책을 통해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트에이시안, 동아시아인,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이스트에이시안에서 비절개 수술을 할 때 특징적인 소견들, 고려사항 해서 제가 10가지를 정리해봤거든요.